저희 이제 과거 직장 동료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본인이 기억하기로 온 가족이 추방되기 전까지 10대 말까지 매주 일요일 날 공개 처형하는 총성을 들어야만 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바깥에서 들려오는 공개 처형 총성을 들으면서 10대 말까지 보냈다는 거죠. 그렇게 형성된 이 인성과 이 한국에서 그리고 일반 국가에서 자라는 사람들과의 인성, 정말 우리가 품고 그리고 또 해결해야 될 이 문제들이 정말 심각하구나라는 그런 인식을 하게 됐죠.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안녕하세요. 통일공감의 신지은입니다. 제가 짧게나마 방송을 진행하면서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보다 외국에서 오히려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이 더 많다는 사실인데요. 이 구글 미국 사이트에서 한국을 검색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뉴스가 북한 관련 뉴스라는 점 혹시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 세계 40개 단체가 북한 인권을 이야기하기 위해 뭉쳤고요. 놀랍게도 그 구심점은 한국에 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안에서 그리고 세계 안에서 열심히 누비고 계신 분을 만나볼 텐데요. 북한 반인도 범죄 철폐 국제연대의 권은경 사무국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다 가다 뵙다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뵈니까 더 새롭네요.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최근에 지난달이죠. 유엔에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유엔에 이제 북한 인권 관련 활동으로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로 다녀오셨는지요? 네, 9월 21일이었습니다. 그 30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기가 진행이 되는 기간이었는데 마루스키 다루스만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의 그 권고 내용을 실행하는 차원에서 패널 토론회가 열렸죠. 그리고 한 3시간 정도, 3시간 가까이 진행되는 북한 인권 관련 토론회에서 제가 패널리스트로 영광스럽게도 초청이 되어서 발표도 하고 토론도 참석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The DPRK has scrutinized a few testimonies to find out flaws among thousands of tragic stories. In that sense, I hope to ask the DPRK to deal with hundreds of cases which were submitted to the WGEID and WGAD. 그리고 패널 토론회 주제가 그 납치 및 강제 실종 문제를 포함한 북한 인권 문제였기 때문에 납치 그리고 강제 실종 문제가 하나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치고 또 납치 피해자 가족들 전 세계에 한 7건 정도의 납치 피해 종류들이 있습니다. 북한 당국에 의해서 자행된. 그래서 이 납치 피해자 가족들을 다 제네바로 모아서 유엔의 그 공식 행사 옆에서 진행하는 병행 행사라고 사이드 이벤트라고 있습니다. 그 NGO가 주최를 할 수 있는 그 사이드 이벤트에서도 그 납치 문제를 다루면서 저희가 그 납치 및 강제 실종 문제 조명을 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ICNK에 대해서 좀 찾아본 바로는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국제적으로 모였다고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논의하는 것들이 유엔에 또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겠죠? 저희가 창립은 2011년에 했는데 그것은 이제 2013년에 활동했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아니라 북한인권조사위원회죠. 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설립하고 그리고 북한 문제를 조사하게끔 만들고 또 적절한 그런 결과와 권고안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이런 40개 이상의 단체들이 같이 연대를 만들어서 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설립하자라는 캠페인과 애드보커시를 시작을 했던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유엔에서 그만큼의 이제 높은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것도 저희 그 회원 단체에서
회원 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국제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단체들이 다들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휴먼 라이츠 와치라고 하면 뭐 모르는 분이 없죠. 저도 압니다. 당연히 아시죠. 네. 휴먼 라이츠 와치를 포함해서 그리고 FIDH라고 하는 프랑스에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권 연맹입니다. 이런 단체들, 기타 뭐 북한 문제 그리고 또 동남아 인권 문제를 위해서 성심성의껏 활동하고 있는 세계 기독교 연대라고 하는 CSW라는 단체도 있고 그 외에 국내에도 한 9개 정도 단체가 소속이 되어 있고 기타 뭐 변호사들의 뭐 연대나 연합 해서 말씀하신 대로 한 40여 개 이상 단체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반인도 범죄라는 게 사실 뭐길래 이렇게 유명하고 큰 단체들이 앞장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께서. 어떤 범죄인가요? 반인도 범죄. 네, 반인도 범죄라고 하면 보통 개인이 저지르는 그런 일반적인 범죄는 아닙니다. 그 롬 스타튜트라고 로마 규정이라고 부르죠. 이게 그 국제형사재판소를 설립하는 기본이 된 일종의 국제형사재판소의 헌법 비슷한 그런 규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에 반인도 범죄가 무엇인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국제법적으로 이제 반인도 범죄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광범위하고 그리고 조직적으로 범죄가 자행이 되는데 이것은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부와 정부와 유사한 기관이 자행을 한 범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그 내용은 강제구금, 초법적 구금이나 처형, 그리고 고문, 납치, 그리고 뭐 인종이나 종교적인 문제로 인한 차별, 기타 이런 종류의 그 인권 유린, 인권 침해들이 조직적이고 그리고 광범위하게 민간인을 대상으로 자행이 될 경우에 국제법에서 반인도 범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도 공권력이 진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뉴스를 보니까 요덕수용소 거기에 감금되어 있는 그 수용자 명단을 또 최근에 유엔에 제출을 하셨었잖아요. 네. 근데 일단은 그냥 딱 드는 생각이 한국에서 어떻게 북한 수용소에 수감된 사람들의 명단을 파악할 수 있었을까? 그게 궁금해지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한 특출난 그 과거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었던 분의 그 이제 아주 특출난 그 이 기억력에 의존했던 거고 그 외에 또 요독 수용소에 수감되었던 분들이 그분 외에도 뭐 한 두세 명 더 계십니다. 요독 수용소는 그 거기서 그 평생 수감되었다가 죽어야 되는 그런 완전 통제 구역은 아니기 때문에 뭐 3년에서 뭐 길게는 10년 정도 수감되었다가 또 석방이 되기도 하는 그런 곳이 이제 요독 수용소인데 그 요독 수용소에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수감되었던 정광일 씨라고 지금은 노최인이라는 그 단체의 대표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이분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그 정보를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제 두뇌가 발달한 분이죠. 그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외에도 한 몇 분 정도가 더 계시고 이제 크로스 체킹도 그런 분들을 통해서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그 요독 수용소 특히 서림천이라는 일반 개인이 수감되어 있는 구역을 이제 독신자 구역이라고 합니다. 그곳이 이제 서림천이라는 곳인데 서림천 구역에 독신자 구역에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수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분은 작업 반장을 했기 때문에 그 수감되어 있던 동료 수감자들을 불러서 대화도 나누고 이럴 권한이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대화들 속에서 누가 수감되어 있었다, 그 사람들의 이제 그 정보들 뭐 몇 년생이고 뭐 나보다 몇 살 더 많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기억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 사람 고향은 뭐 나하고 같은 고향이고 뭐 평양에서 왔던 사람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대략
기억을 했던 것들을 한 2004년부터 이제 저가 같이 일을 했는데 2004년부터 이 데이터들을 쭉 만들었었어요. 예. 이런 반인도 범죄 철폐 관련 활동을 하시기 위해서 또 많은 탈북자들을 직접 만나 오셨을 텐데요. 그들을 통해서 내가 정말 더 해야겠다 이런 걸 느껴보신 경험이 있나요? 제 기억에 이제 가장 남는 이야기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이야기는 항상 이번에 그 인권 그 패널 토론회에 가서도 제가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던 내용인데 뭐냐면은 저희 이제 과거 직장 동료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30대 초반인데 한 10대 후반 정도까지 평양의 보통강가에 살았습니다. 이제 정치적인 이유로 온 가족이 추방이 되기 전까지 평양에 살았던 거죠. 이게 10대 말까지 평양에 살았는데, 보통강이 그 북한의 그 공개 처형, 평양에서 공개 처형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 바로 옆이랍니다. 집이. 그 근처랍니다. 그래서 본인이 기억하기로 그 온 가족이 추방되기 전까지 10대 말까지 매주 일요일 날 공개 처형하는 총성을 들어야만 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매주 일요일 날 10대 말까지 무엇을 했던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유사한 시기이죠. 남한에서 저는 어릴 때는 뭐 일요일 날 오전에 하는 만화 영화 보면서 뒹굴뒹굴 하면서 늦잠 자면서 느지막이 차려주는 밥 먹으면서 이렇게 일요일을 보냈단 말이죠. 근데 이 친구는 바깥에서 들려오는 공개 처형 총성을 들으면서 10대 말까지 보냈다는 거죠. 그렇게 형성된 이 인성과 이 한국에서 그리고 일반 국가에서 자라는 사람들과의 인성, 정말 우리가 품고 그리고 또 해결해야 될 이 문제들이 정말 심각하구나라는 그런 인식을 하게 됐죠.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일을 지금 해오시면서 뭐 초반에는 좀 힘드셨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힘들었던 점은 없으세요? 멀리들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계획한 내용들을 빨리빨리 실행을 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 실행하고 바로바로 답변 얻고 활동하고 필드에서 뛰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결정하는데도 시간이 좀 더디 걸리고 또 준비하는데도 시간이 좀 더디 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좀 성질이 급한 탓에 좀 답답한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뭐 천천히 또 꼼꼼히 준비를 해서 또 진행을 하는 그런 우리 회원 단체들의 특성이 또 장점으로 또 작용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상호 서로 배우면서 예, 그렇게 일을 하고 있어서 힘든 게 또 뭐 도움이 되기도 하고 또 제가 또 편한 게 또 우리 회원들한테는 또 효과적으로 개별적으로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되기도 하고 예, 상호 그런 관계 속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실 이제 이런 일련의 활동하고 계신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뭐 북한 인권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그렇고 일을 하시면서 당연히 통일이 어렵겠지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 통일 한국에서 통일이 된 후에는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제도적인 통일이 비교적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이후를 통일 한국이다라고 상정을 했을 때, 제도가 통일을 하고 주권이 통일을 했을 때, 그럼 과연 그 속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정말 통일한 나라, 사람으로서 그렇게 통일이 될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북한 사람들과 또 한국 사람들, 이 문화적인 그리고 의식적인 이런 격차를 본다면 요 사이를 좁히는 것이 사실은 앞으로 우리의 숙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그런 그 사이를 좁히는 것은 일방적으로 남한 것이 좋기 때문에 이것을 이입시키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북한도 이해를 하고 또 남한도 이해를 하고 또 북한이 덜 발전된 부분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발전을 시키고 또 한국도
포용하고 같이 동반 성장해 나가는 그런 자세를 갖추고 그런 활동들을 하는데 아마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유엔을 대상으로 했던 활동들이나 국제 캠페인이나 이런 저의 그 경력이나 노하우 그리고 뭐 자그마한 이런 경험들이 이후에 뭐 우리 그 차세대 통일 이후에 북한 주민들 그리고 청년 세대들이 어떻게든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그런 역할이 있지 않을까라고 막연하게나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런 갭을 이 차이와 격차를 없애는 데는 또 북한 주민들의 과거에 아파왔던 겪었던 그 아픔들 이 아픔들을 또 치유하는 과정도 또 하나의 그 격차를 없애는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아픔을 또 치유하는 이런 활동을 위해서 또 국제적인 뭐 노력과 국제적인 역량이 필요하다면 뭐 국제적인 역량을 초청하는데 제 역할을 활용을 할 수도 있고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들을 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북한의 반인도 범죄, 철폐 문제에서 시작해서 개인적 경험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국 안에서 그리고 세계에서 정말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앞으로도 좋은 활동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도 북한 인권을 위해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엔과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반인도 범죄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준비한 멘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북한 인권을 위한 노력,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